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북한의 만남을 제안해왔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외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BOE의 질문에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여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So we have made clear through our public messaging and private messaging as well that we are ready, willing, and able to engage in this diplomacy, and we continue to hope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that outreach.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략적 인내에 접어들었다는 일각의 평가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묘사에는 반박한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도가 낮아졌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되돌아간 셈이라고 지적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주장을 일축한 겁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 몇 개월 동안 대북 접근법에 대한 정책 검토를 실시했고 이에 따른 결과는 실용적인 대북 외교를 추구하는 데 대한 약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접근법은 북한과 함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달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북한과 관여를 모색해왔다면서 북한과의 만남에 전제 조건이 없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So to this end, we have continued to seek engagement with the DPRK as part of that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in order to make tangible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f our allies, of our deployed forces. We've made clear in recent months that we harbor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And as you alluded to, we continue to be prepared to meet without preconditions.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이런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확인하면서 그동안 우리는 동맹인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와 어떻게 북한과 관여할 수 있을지를 놓고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 수립을 위한 새 합동 전략 보고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 감찰관실은 27일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와 중국, 일본 등 영내 국가들을 담당하는 동아시아 태평양 부서의 운영 실태를 감찰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찰관실은 이번 감찰을 통해 동아태국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무부가 채택했던 동아태 합동 지역 전략 JRS 보고서에 대해 정기 검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정기적인 검토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 같은 권고사항을 수용하며 동아태국은 국제개발처 USAID와 함께 행정부 우선순위와 합동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합동 지역전략 보고서를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0일까지 작성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 전체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이 밝혔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28일 할비 빈 하지 모하마드 유서프 브루나이 다루살람 국방장관과 화상회담을 갖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일본 방위성이 전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또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 2015년 체결된 미일 군사 합의에 따라 안보 긴급 상황 발생 시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더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 계획을 수립하고 갱신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영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과 한국 언론들은 이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향후 북한의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 관련 대응 협의를 위해 미한일 3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 중순 미국 하와이에서 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국가 가운데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정권이 올해도 한국 등 곳곳에서 전방위적인 사이버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을 통한 수익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한 해 북한발 사이버 공격이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국회 보고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정권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12일간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산 전투기 KF-21 등 무기체계와 장비를 개발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또 정부 산하 에너지 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연구원 등 한국의 방산기관 여러 곳도 해킹 공격을 받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2021년 상반기 국가 배후 해킹 조직 공격으로 인한 피해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셀트리온 등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원천 기술을 훔치기 위한 해킹도 시도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올해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마저 해킹의 표적으로 삼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데일리 비스트는 북한 정권과 연계된 해커 조직이 멀웨어, 악성 소프트웨어를 뿌리는 방식으로 중국 보안연구원들의 기술을 훔치려 했다고 보도했고, 한 러시아 매체는 북한 해커 조직인 김숙희가 대북 문제를 다루는 러시아 과학자, 외교정책 전문가, 비정부 기관을 겨냥해 해킹을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이런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은 미국 정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So our review of our policy to North Korea will take into account the totality of the malign activity and the threats that are emanating from North Korea. Of course, most frequently we speak of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but of course its malicious cyber activity is something we are carefully evaluating and looking at as well, Rich. 미국 국가정보국은 지난 4월 공개한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 세계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절도를 통해 잠재적으로 수억 달러를 탈취했다며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같은 정부 우선순위에 자금을 대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고위관리는 북한이 13억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등을 탈취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Were the North Korean actors who stole or extorted more than $1.3 billion in fiat and cryptocurrency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nd U.S. companies. 미국 법무부는 지난 2월 가상화폐 탈취 시도 등 사이버 범죄 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고, 재무부는 10월 북한 등과의 가상화폐 거래가 제재 위반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 금융거래와 원격 근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북한 정권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자신들의 사이버 역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현재 병력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미국의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상하원 연방회의를 통과해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새 국방수권법에는 미한동맹의 강화 방안과 함께 한국에 배치된 28,500명의 주한미군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명시됐습니다. 또 주한미군 유지가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며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은 최종적으로 삭제됐고, 대신 주한미군 유지와 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이전 6,520만 달러에서 6,710만 달러로 증액했습니다. 한편 이번 새 국방수권 법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7,682억 달러 규모가 편성되는 등 지난해 회계연도 국방 예산보다 약 5%가량 늘어났으며,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등 다양한 국가 안보 우선순위를 다루기 위한 방안과 예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